나를 위해, 원주를 위해, 강원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은, 우리와 함께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이재명은 갑니다.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일상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행복했던 과거로 빨리 돌아가서 이제 우리 이런 가게 25시 이런 고생 안 하게 해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갔더니 어떤 노래방 주인께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러시던데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 국가,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안보, 질병, 재난, 전쟁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특정인들이 희생을 당했으면 그 희생을 보상해 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이죠. 이거 제일 잘할 사람 누굽니까? 방역 제일 잘할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과거의 증거와 실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확실하게 당선되면 즉시 100일 민생회복 프로젝트 가동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또 성남시장 하면서 권한이 쪽단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 신속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포함해서 방역 문제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정치 행정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 안 보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신천지 지금 감염돼가지고 온 동네 퍼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답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이든 조사든 해가지고 명부구에서 딱 빨리 검사시키고, 검사에 불응하면 직접 잡아다가 이만희처럼 바로 검사시키고, 그리고 몰래 모이는 장소 다 찾아내가지고 다 봉쇄하면 되잖아요. 이재명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해야 될 압수수색, 공권력 행사 안 하고 그런 거 안 되죠. 작은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큰 규칙을 지켜내겠습니까? 특히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 감수하는 게 공직자의 본분인데 자기 이익 때문에 해야 될 일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 뭐 누구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확실하게 방역대책 만들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경제적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덩치만 커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여야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국가가 책임질 일을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책임지느라고 빚졌지요. 파산했지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어려워졌지요. 손해 엄청나게 쌓여서 지금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보상하고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더 안 생기게 하고 정부가 행정명령하면 이번에는 내가 일 안 하고도 손해 안 보고 덕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일 프로젝트의 핵심은 유연하게 방역을 전환한다. 코로나가 진화를 하면 우리도 진화해야죠. 전에는 고음만한 것이 동작은 느린데 매우 치명적이라서 우리가 그걸 통째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진화를 해가지고 모기떼처럼 바뀌었어요. 물론 잘못하면 뇌염 걸릴 수 있긴 한데 그거야 잘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거처럼 봉쇄한다고 봉쇄가 됩니까? 그래서 방역은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충분히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지 않습니까?
유럽은 마스크 쓰는 것까지 다 풀어버렸는데 우리 이제 마스크는 착착 쓰고 방역은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꿔서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당선되는 즉시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잘 협조가 안 되면 취임 후에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 50조 원 이상 확보하고 그동안의 손실 다 보상하고 신용 불량자 다 신용 대사면하고 자영업자들의 채무 코로나19 때문에 진 빚 정부가 채권 인수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탕감할 건 탕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나름 정책에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유능한 행정 정치가가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원을 하는데 동네에 가서 돈을 반드시 써라. 지역 카페 소비 쿠폰으로 국민에게 드려가지고 국민들이 소득도 늘어나고 그 돈 쓰러 다니느라고 30% 더 쓰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우리 공화 피부관리 이런 데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공화 피부관리가 돈 벌면 그냥 꿀꺽 먹고 말겠어요. 고용해야 되니까 임금비도 나가야 되고 돈 벌면은 LG U+가 가서 가게 가서 저거 뭐야 그 핸드폰도 하나 사고 LG U+ 주인은 저기 가가지고 순대도 사먹고 순대국 주인은 막걸리도 사먹고 막걸리샵 주인은 신발도 사고 그래야 동네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학 책에 나오는 승수효과 아닙니까? 현금 주면 뭐예요? 그냥 빚 갚고 말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2배, 3배의 효용이 생기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유능함이죠. 이재명이 지역화폐 만들어서 지원했더니 도움 되던가요? 네, 바로 봅니다.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은 많이 늘었다. 4% 성장했다. 얘기는 좋은데 전체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불평등 때문이죠. 이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함을 조금이라도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경제 살려야 되면은 지역화폐 또는 소비 쿠폰으로 국민들한테 지원해서 반드시 원주 사람은 원주에서만 써라. 그것도 엄청난 비싼 백화점 이런 데 말고 이런 동네에 가서만 써라. 동네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제 문제를 내가 모르면 어떠냐 물어보면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정치하다가 IMF 왔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IMF 신속하게 극복했고 정부와 고속도로 깔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우리 기업들이 ICT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뿌린 씨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유능함이죠. 무능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유능해야 경제를 살립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개시된 모양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정말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이 0.몇 %인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 경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안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지정학적 리스크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주가도 똑같은 주식인데 다른 나라보다 60% 정도는 평가절하되어 있잖아요. 외국에 돈 빌릴 때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이자 더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들 투자 잘 안 해요. 경제가 나빠진다. 즉 전쟁과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 정치 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주에 군부대 많지요? 전쟁 나면 누가 죽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 않고 전쟁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젊은이만 죽는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과장으로 들리시면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원인은 네 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건 미국의 국익에 저해가 된다. 이거 위험하다. 역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 안보는 국가의 최소한의 가장 큰 책임이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 사드 1조 5천억씩이나 주고 사와가지고 한 8년 후쯤에 들어올 텐데 그거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수도권에 설치한다, 충청도에 설치한다, 강원도에 설치한다. 여러분,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이 개발한 LSM 중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어제 실험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고도 방어는 패트리엇, 그리고 우리가 만든 천궁2, 이거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이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나라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수도권 방어에 필요 없는 사드를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는 원래 고고도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지점에 여기서 타격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 하려고 고고도 미사일을 쏩니까? 장사선포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로 바로 도달할 수 있는데. 이랬더니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렇게 쏠 수도 있지 않느냐? 고각발사 돈 들여가면서 뭘로 이렇게 쏩니까? 요렇게 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흉보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 같습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면 이렇게 몇 번씩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요. 브룩스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 필요하지 않다 더. 했더니 지금 2번 부인했어요. 이번에 또 물어볼 겁니다, 제가. 브룩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지금 2번 부인했어요. 3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성경에 나온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과거에 미신이 있었어요. 미신이. 그 미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도 모르죠. 사드 설치한다고 하면 경제는 나빠지지만 나한테는 표는 온다.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계없다. 내가 표만 얻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 정권 가지고 정치 보복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살릴, 안보를 튼튼하게 할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 자꾸 선제 타격한다고 겁줘가지고 한반도 군사 위기가 고조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사드 논쟁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데 경제가 나빠지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전과 평화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하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가야 하고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겪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63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입니까, 여러분? 싸워서 다 부셔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나은 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책에 불과합니다. 진짜 상책은 뭡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빨갱이로 몰려서 색깔론의 피해를 입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했고 그래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온기를 가져왔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엄청나게 일생을 피해 입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면서도 용서했습니다. 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분열을 얘기하고 정치 보복을 얘기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 부추기고 남녀 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국민이 그런데 속을 만큼 수준이 떨어집니까?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으로 촛불을 들고 이 과거를 청산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촛불을 들고 구체제를 청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3월 10일 새로운 나라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시장일 때 가장 성남시장다웠다. 이재명이 도지사일 때 가장 경기도지사다웠다. 이재명이 대통령일 때 가장 대통령다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작은 물건 사고도 후기 남기시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상표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직도 돈도 정치적 후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까지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써보니까 야 괜찮더라. 또 우리 경기도민 써보니까 확실하게 재구매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대통령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저를 찍어달라가 아니라 3월 9일에 3월 10일에 새롭게 열릴 세상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0일에는 두 가지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로 가는 문입니다. 정치 보복이 난무할 것입니다. 경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버리고 전쟁 위기 감수하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갈등시키는 나라, 퇴행하는 나라, 그 길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싸우지 않고 경제가 회복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나 도전하고 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화해와 통합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뭉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나라, 그 나라로 가는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을 선택하고 윤석열을 선택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 바로 3월 10일부터 새롭게 열릴 그 세상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박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에게라도 전화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댓글이라도 하나 써주시고 공감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그게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기 보니까 현수막에 문화강국 코리아 써놨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문화강국, 우리 김구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나라였죠. 문화가 한없이 높은 나라. 그게 바로 진정한 강국이다. 지금 문화강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질주하고 있죠.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됩니다. 탄소가 발생합니까? 원자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창의력과 지성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징어 게임 1위겠습니까? BTS 그 이상도 나오겠지요. BTS 한 그룹이 만드는 경제 효과가 매년 자동차 20만 대 수출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살면 새로운 미래 산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길인데 안타깝게도 문화와 예술은 강제와 억압이 있으면 죽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런 거 가지고 정부가 간섭하면 문화예술이 살 길이 없어요. 숨막혀서 질식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상수라는 우리 윤모 후보의 그 캠프 참여자일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예술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화예술인들을 좌파 우파 갈라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면 이게 문화 탄압 아니겠습니까? 예술 탄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화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가, 예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가난한 것은 문화인의 숙명이다, 예술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화예술 활동으로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 우리 김구 선생이 원하셨던 한없이 문화가 높은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야죠. 문화강국 만들 이재명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도 바로 여러분이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강으로 그리고 세계에 내놓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세계 인권과 평화와 환경에 기하는 위대한 선도 국가로 만들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강원도를 위해, 원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원주 시민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